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웨이븐의 플러그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플러그인은 웨이븐의 모든 기능을 담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즉, 웨이븐에서 플러그인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웨이븐을 확장을 하면서 뭔가 기능을 많이 빌드 기능을 많이 추가할 건데 그때마다 뭔가 설정을 하는 상당 부분은 의존성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플러그인을 설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빌드된 버전을 보면 이 JDK 버전, JRE 버전이 1.5로 되어 있잖아요. 이 메이븐 컴파일러 플러그인의 디폴트 JDK 버전은 1.5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컴파일러 플러그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메이븐의 컴파일러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면 이 각각 플러그인에 대한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페이지로 가보면 디폴트는 1.5라고 되어 있죠. JDK 버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사용했던 지난 시간에 실행해봤던 이 컴파일러 플러그인의 컴파일 명령어와 테스트 컴파일 명령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명령어를 메이븐에서는 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플러그인이 컴파일러 플러그인이 여러 개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 플러그인에 컴파일 골을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거는 컴파일러 플러그인에 테스트 컴파일 골을 실행한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메이븐 플러그인은 이런 포맷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골에 대한 설명이고요. 골이 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고 컴파일러 헬프라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JDK는 디폴트로 1.5를 지원하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JDK 버전을 지금 1.8이나 다른 버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데 보면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정 정보가 컴파일러 플러그인 여기를 보면 이 컴파일러 플러그인에 대한 소스와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디폴트가 1.5인데 이 부분을 1.8이나 다른 값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러분 검색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작성된 문서에 보면 이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메이븐 컴파일러 플러그인의 버전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이라는 XML 엘리먼트를 통해서 이 컴파일러 플러그인이 디폴트로 사용하는 JDK 버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와 타겟을 1.8, 디폴트 1.5고요. 1.8로 지정할 수 있고 컴파일을 할 때 인코딩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카피 한번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냥 통째로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자, 필드에 이만큼을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메이븐 설정은 디폴트로 부모의 설정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의 설정을 뭔가 재정의하고 싶어요. 그때는 자바에서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하는 것처럼 부모에 있는 설정을 현재 pom.xml에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컴파일러 플러그인을 지금 2.5.1 버전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3.1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2.5 버전을 지정하지 않으면 부모에 있는 버전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버전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컴파일러 플러그인에 대한 설정을 제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바꾸면 컴파일 에러가 났네요. 네, 이 부분 일단 무시하고요.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뀐 상태에서 메이븐 플러그인, 이클립스 플러그인도 좀 버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8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클립스 설정 파일이 디폴트로 1.5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동으로 안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pom.xml을 이용해서 이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pom.xml에 오른쪽 클릭하시고 런에즈에 메이븐 빌드 점점점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현재 프로젝트를 이클립스 프로젝트로 바꾸는 플러그인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클립스 플러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 플러그인에 이클립스 고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클립스 플러그인이 메이븐 pom.xml의 설정을 읽은 다음에 그 설정 정보를 읽어서 여기에 있는 이 JR이라든가 이쪽 정보들을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해주는 거죠. 자, 런 해볼까요? 예,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여기서 사용을 해서 이클립스 고를 실행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도 바뀌었는지 자,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실행하면 반드시 F5를 눌러서 반영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클립스 플러그인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사용하는 JRE 버전을 1.8 현재 제가 설치되어 있는 최신 버전인 1.8로 만들어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러가 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이클립스 설정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존의 이클립스 설정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려면 이클립스 플러그인으로 한번 또 검색을 해서 이렇게 가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사용법을 모두 다 완벽하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인터넷상에서 각각의 플러그인의 사용법을 좀 익힌 다음에 이 페이지 참조해서 하나씩 사용해 가시면 돼요. 보니까 이클립스 플러그인에 여러 가지 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클린 골이 있네요. 그래서 이 클린 골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이클립스 설정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이클립스 설정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pom.xml 설정하고 런에즈에 메이븐 빌드 점점 하기 상당히 귀찮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실행했던 그 히스토리가 여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 히스토리 설정들을 뭔가 바꾸고 싶으면 런 컨피규레이션즈로 가면 이 각각의 설정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거는 이클립스를 만들기 위한 명령어니까 이렇게 이클립스라고 명시를 해주고요. 안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에 1, 2, 3, 4로 쭉 증가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클립스 프로젝트로 변환하기 전에 먼저 기존의 설정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클립스 플러그인에 클린이라는 고를 실행해서 이클립스 콜론 클린 그 다음에 스페이스하고 이클립스 콜론 이클립스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다시 F5를 눌러보면 그래도 에러가 안 없어지고 있네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바 컴파일러에 다 정상이고요.
이렇게 원인을 못 찾을 경우에는 지금 메이븐 도구에 메이븐 플러그인에 버그도 있어서 한번 또 삽질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직접 한번 제거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계속 발생하는지, 자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엑스표시가 뜬다 그래서 긴장할 필요 없이 우선 제거해 본 다음에 또 계속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됐는데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다시 또 실행하고 싶으면 이미 앞에서 실행했는데 그러면 이미 제가 실행했던 히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이 My First Web for Eclipse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또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F5 눌렀을 때 프로블럼도 이제 다시 안 뜨네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그인을 지금 이클립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 콜론 이클립스 형태로 반드시 실행을 했잖아요. 그쵸? 여기 가보면 이클립스 플러그인이 여기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클립스 플러그인은 실행이 됐거든요. 왜냐면 메이븐 빌드 도구는 여기에 설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이븐 저장소의 디폴트로 생성이 되어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면 그 플러그인을 찾아서 플러그인의 디폴트 설정 값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아까 같은 경우에 컴파일러 명령을 실행하면 컴파일 명령을 실행하면 컴파일러 플러그인의 컴파일 볼이 실행이 됐잖아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해보고요. 자, 메이븐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빌드하면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메이븐은 페이지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페이지 단계라고 하는 빌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빌드 단계를 이미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파일 명령어라든가 그 다음에 테스트, 패키지 이것들이 각각의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들이 서로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페이지를 실행하면 이 앞에 있는 페이지들이 다 실행이 된 다음에 테스트가 실행이 됩니다. 패키징을 하려고 그러면 앞에 컴파일부터 뭔가 테스트 컴파일 돼야 되고요. 테스트가 실행돼야 되고요. 이 각각의 단계가 실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패키징이라는 페이지가 실행이 되면서 와르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페이지들이 실행될 때 실질적으로 이 페이지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골들이 있습니다. 컴파일러 플러그인의 컴파일 골, 그 다음에 컴파일러 플러그인의 테스트 컴파일 골, 그 다음에 테스트는 좀 약간 이름이 특이한 이런 플러그인의 테스트, 그 다음에 패키징의 자르의 자르, 그 다음에 와르 파일 만들 때는 와르의 와르,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의 골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메이븐이 이런 식의 페이지와 골이라는 2단계로 두는 이유는 이 페이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메이븐이 이미 디폴트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빌드를 하다 보면 뭔가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페이지에다가 새로운 플러그인의 골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러 골에다가 다른 플러그인의 골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이클립스 콜론 이클립스라는 플러그인을 컴파일 페이지가 실행될 때, 그러니까 mvn 컴파일 실행하면 그때 이클립스 콜론 이클립스도 실행이 되라. 이런 식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메이븐이 뭔가 추후에 유연하게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페이지와 고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빌드할 때 반드시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컴파일하고 테스트 컴파일하고 테스트를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컴파일 페이지만 실행을 하면 앞에 있는 모든 페이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이븐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메이븐을 좀 더 확장 가능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는 골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앞에 설정도 있었는데, 자, 보시면 기존의 설정을 좀 바꿔서 이 설정을 한번 보죠. 저희 컴파일러 플러그인을 확장해서 뭔가 JDK 버전을 바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의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클립스 플러그인에 지금 보시면 다이나믹 앱 프로젝트가 되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뭐 브라우저나 지구본 모양처럼 이게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WTP로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클립스에서 제공하는 WTP, 여러분들이 WTP 플러그인은 지금 이 기능을 활용해서 톰캣 서버를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 있는 이 기능이 WTP 플러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WTP 플러그인의 배포를 하려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여야지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 퍼스트 웹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WTP 플러그인에 배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클립스 플러그인에다가 WTP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WTP 버전을 얼마를 쓸 거냐, 그리고 이 배포할 때 접근 경로 패스, 여기 보면 패스가 나오죠. 이 패스를 뭘로 설정할 거냐는 걸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클립스 콜론 이클립스 명령을 다시 실행을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성공됐죠. 그리고 F5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든 다음에 WTP로 가서 보면 마이 퍼스트 웹 프로젝트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러그인을 계속 확장을 해서 설정을 바꿔가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거는 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메이븐은 중앙 저장소에 클래스 파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 소스 코드까지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자바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코드를 보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통해서 자기 학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클립스 설정을 할 때, 메이븐 설정을 할 때 이 이클립스 플러그인에다가 컨피그레이션으로 다운로드 소시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클립스 플러그인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디펜던시가 JUnit밖에 없는데 JUnit이 만약 소스가 있다고 하면 그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 코드를 한번 볼까요? 테스트 코드에서 지금 이 어노테이션, 이게 JUnit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F3 펑션 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펑션 F3를 누르면 해당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는 클래스인데 여기 소스 코드가 보이죠. 여기 보면
해당 파일도 클래스 파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스 코드가 보여요. 예, 그와 같이 된 이유는 여기에 지금 이 설정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클립스 설정에 소스 코드가 연결이 됐습니다. 소스 코드가 연결됐는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해당하는 자르 파일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 자바 빌드 패스에 라이브러리즈, 그다음 자르 파일, 여기 소스를 어태치할 수 있어요. 네. 이 소스를 어태치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어태치가 되는 거죠. 소스 코드가 있으면. 그 소스 코드는 어디에 있느냐? 네, 똑같습니다. 로컬 저장소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르 파일도 있지만 이 해당 버전의 소시즈.자르 파일, 이 자르 파일이 이클립스에 연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이븐을 사용했을 때 컴파일 기능도 제공을 하고 의존성 관리도 편하게 제공되지만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상당히 불편했던 작업들을 많이 좀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편의 어떤 동영상으로 메이븐의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페이지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이븐은 기본적으로 저장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패키징을 하면 자르 파일이나 와르 파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 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패키지 다음 단계는 인스톨이라는 게 있는데 인스톨은 패키지한 자르 파일이나 와르 파일을 내 로컬 저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디폴트가 로그인 사용자의 홈에 .m2의 리파지토리죠. 그 로컬 저장소에 자르 파일을 배포하는 겁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디플로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 디플로이는 원격 저장소, 메이븐 원격 저장소에 내가 개발하고 있는 자르 파일을 배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 배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설정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자르 파일을 제 로컬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본 페이지와 관련이 없는 클린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클린은 무슨 일을 하냐면 디폴트로 모든 프로젝트 결과물들은 타겟 디렉토리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타겟 디렉토리에 결과물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마다 이 타겟 디렉토리에 있는 부분을 다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재빌드를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mvn clean이라는 커맨드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보면 타겟 디렉토리가 그대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븐 명령어를 실행할 때 가능한 클린을 통해서 깔끔하게 모든 코드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패키징 mvn clean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하면 관련된 코드들이 이렇게 결과물이 타겟 디렉토리 밑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까지 몇 번의 이제 그 설명으로 메이븐의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하기 힘들고요. 메이븐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이븐을 학습하고 싶으면 참고 서적이 필요하죠. 지금 국내 참고 서적이 몇 권 있는데 저도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자바 세상의 빌드를 이끄는 메이븐. 이 책 한 권씩 구매해 주시면 저 가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아이들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 책에 6장까지가 메이븐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공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슬립.net 위키로 간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 그리고 거기에 메이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자바 세상의 빌드를 이끄는 메이븐 이 내용들이 내용들을 6장까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DF로 되어 있고요. 바로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메이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우선 슬립닷넷에 있는 저 메이븐 이 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메이븐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메이븐 책을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그때 구매를 해주시면 저는 고맙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고요. 우선 여기까지 메이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메이븐을 사용할 때 그 디폴트가 되는 페이지, 컴파일, 테스트, 패키지, 인스톨, 클린 이런 페이지와 그리고 이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골이 있다. 근데 그 골은 플러그인이라는 놈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그 플러그인 설정은 지금과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가 실행될 때 골들도 플러그인의 골을 연결시킬 수 있고 아니면 독립적으로 이클립스 콜론 이클립스와 같이 독립적으로 플러그인을 실행할 수도 있다. 근데 플러그인을 실행하는 규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많이 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페이지, 플러그인을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플러그인의 골을 실행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일단락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 메이븐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이 슬립 프로젝트를 보니까 이미 많은 라이브러리와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의 의존관계도 메이븐을 이용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인베디드 톰캣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라이브러리들도 메이븐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번 설정을 다음 시간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